자, 외부 효과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기본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과소 생산된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쪽으로 자원이 투입이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원이 더 투입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구나. 자, 근데 외부 효과도 마찬가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외부 효과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쪽 어디에서 들어가고 있어요? 이쪽에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시장 개입으로 들어가고, 시장 실패죠. 시장 실패로 들어가고, 시장 실패 원인 중에서 외부 효과가 이제 따로 더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외부는 내부 외부 할 때 그 외부예요. 안쪽을 인터널이라 하고 바깥쪽을 엑스터널, 그런데 엑스터널 외부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시장 외부란 뜻이에요. 시장 외부. 시장 내부에서는 수요자 공급자들이 등장해서 거래를 통해서 대가를 주거나 받아요. 이게 시장 내부 현상이에요. 그럼 시장 외부 현상에서는 어떤 손해나 이익을 끼치는데도 그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불받지 않는 현상을 시장 외부 현상, 이렇게 표현을 해요.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아요. 근데 상대방에게 의도하지 않는 편익을 주면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정예 외부라 하고요. 상대방에게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끼치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부예 외부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매연을 내뿜습니다. 누군가는 해를 입겠죠. 근데 주는 돈이 없어요. 누군가한테 누군지도 정확하게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불할 수도 없어요. 근데 분명히 안 좋기는 안 좋아지겠죠. 이거를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은 아무렇게나 막 내뿜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부가 규제해야죠. 그 매연 규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자동차 그 기름을 사면은 그 기름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환경 오염 무슨 정화 비용이라든가 거기에 해당하는 세금을 매기잖아요. 세금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도요 마찬가지예요. 정예 외부가 발생하는 경우 어떤 이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받지 못해요. 그러면은 누가 나서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양봉업자와 과수원업자가 있어요. 양봉업자가 산에 벌통을 갖다 놓는 것은 자기의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이거든요. 저희 팔촌 형님이 지금 양봉업자예요, 사실은. 뭐 꿀 좀 사시려면은 연락 주세요. 싸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생산 믿을 수 있는 저걸로. 근데 저기 이제 봄철이 되면은 저기 경남 지방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올라온다고 합니다. 경남 지방에서 이게 꽃 피는 걸 이제 같이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아카시아 꽃 따라. 근데 그 갖다 놓다 보면은 그 주변에 과수원도 있거든요. 주변에 과수원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과수원의 이 자연 수정을 도와주거든요. 과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죠. 근데 저희 팔촌 형님한테 주는 게 없어요. 자, 그 팔촌 형님 입장에서는 이쪽에 갖다 놓든 저쪽에 갖다 놓든 별 차이가 없다면 굳이 일부러 그 과수원 옆에 갖다 놓으려고 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약간의 수고만 하면은 그쪽에 갖다 놓으면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대가를 지불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갖다 놓지는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나는 조금의 수고만 더 하면 돼요. 그러면서 사과 생산, 과일 생산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노동력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근데도 그러한 기회가 사라지게 되죠.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는 그 과일이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뭐예요? 과소 생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대가를 지불받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갖다 놓지는 않고, 일부러 갖다 놓지는 않아서 과일이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죠. 그 뭐예요? 과소 생산돼요. 과소 생산. 이거는 과다 생산이 돼요. 아무렇게나 막 써버리는 거죠. 과다 생산되고 과다 소비되는 거예요. 이거를 외부 경제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외부 불경제라고도 하는데, 외부 불경제. 얘는 이렇게 예를 들어도 되겠습니다. 시멘트 공장이 이웃 주민들한테 끼치는 영향이에요. 시멘트 공장이 이웃 주민들한테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피해가 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시멘트 공장에서 이웃 주민들한테 의료비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공장에서는 시멘트 생산 단가를 굉장히 낮게 잡습니다. 비용을 지불하는 게 없으니까, 의료비 지원하는 게 없으니까 생산 단가를 낮게 잡으니까 어디에서 싼 값에 특별 주문 들어오고 하면은 많이 생산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웃 주민한테 의료비 주는 거 치면은 5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많은 만큼은 이웃 주민들한테 줘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4만 원이 이제 지금 현재 시멘트 공장이 생각하는 원가예요. 근데 원래 원가를 얼마를 잡아야 된다고요? 5만 원은 잡아야 이웃 주민들한테 만 원을 줘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주고 있기 때문에 4만 원으로 잡고 있다고요. 근데 어디에서 4만 5천 원의 주문이 들어오면은 생산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4만 5천 원의 주문이 들어오면 생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하면 돼, 안 돼요? 한 가족이라면 이거 파면 안 되죠. 5만 원보다도 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4만 원, 5만 원은 받아야 이 5만 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웃 주민한테 주는 만 원이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지금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어요? 지금 안 주고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4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4만 5천 원 주문 들어오면 생산하지. 이러면서 이웃 주민들은 이제 생산되면은 이웃 주민들은 의료비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과다 생산해야 돼요. 과다 생산. 과다 생산되고 소비가 되는 거죠. 생산된 게 소비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양봉업자와 과수원업자 사이에서 굳이 과수원 옆에 갖다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대가를 안 주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면, 한 번이라도 과수원 옆에 갖다 놓지 않게 되면은 과수원의 생산량은 어떻게 해요? 적게 생산돼요. 똑같은 노동력을 활용하는데도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 못한 셈이 되는 겁니다. 과다 생산 소비, 과소 생산 소비.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때는 정부가 개입해서 보조 같은 걸 할 필요가 있고, 이때는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 같은 걸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못하게.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개입이라고 해요, 개입. 그러니까 이 외부 효과는 정예 외부가 있고 부예 외부가 있는데, 정예 외부는 과소생산 소비되는 경향이 있고요. 부예 외부는 과다생산 소비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얘네들 중에 유일하게 과다인 거는 얘밖에 없죠. 부예 외부 효과. 나머지는 다 과소생산이에요. 얘만 과다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주로 보조를 하고요. 정예 외부는. 이럴 때는 주로 규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 써놨는 것이 전부 다 뭐예요?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개입. 아시겠죠? 정부가 지금 개입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효율성이 개선되지 않거나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정부 실패, 이렇게 표현해요. 정부 실패. 정부도 사람이 하는 거죠.
공무원이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이 전지전능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라고 저러한 사정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방사능에 오염된 거 있잖아요. 그때 제가 그래도 그 정보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검사 장비가 없어요. 검사 장비가. 그러니까 그 방사능 물질이 세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슘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세슘은 반감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는 좀 일찍 사라져요. 세슘은. 근데 다른 이 방사능 물질들이 있는데 그 다른 방사능 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어도 3대인가 4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요. 검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못 했던 게 사실은. 정부가 검사해서 괜찮은 것만 시장에 내보내야 되는데 정부가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검사 장비를 더 많이 확충을 해서 검사를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봐서는 수산업 하는 사람들의 소득과도 연결이 되고 그 사람들이 먹고 싶어하는 생선도 먹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안 먹고 가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다들 생선 드시죠? 언제든지 먹습니다.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뭐 저하고 뭐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요즘도 돼지고기 열심히 먹습니다. 돼지고기 말고 그 생선이요, 생선. 그 황태, 명태 이런 거 그게 제일 문제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는 저는 처음서부터 황태 해장국 그냥 찾아다니면서 먹었습니다. 뭐 앞으로 살아봐야 얼마 살겠다고. 네? 네. 그리고 뭐 매일같이 먹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 방사능 물질이 젊은 사람들한테일수록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되고 나이 든 사람은 먹어도 돼요. 애들은 안 돼. 애들은 진짜 이 세포 분열이 이제 활발하기 때문에 돌연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세포의 돌연 변이가 바로 암입니다. 암. 근데 애들은 암이 생기면은 성장 속도만큼 암도 빠르게 성장해요. 근데 어른은 암 발전 속도도 느려요. 그러니까 암하고 같이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나이 60 넘고 70, 저 친구 아버님이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암이 발견되고 난 이후에 한참을 사셨거든요. 뭐 이런저런 치료를 그렇게 뭐 열심히 이렇게 다 하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냥 암의 이 전이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사시다 가셨어요. 굉장히 오래 사시다가. 자,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외공 불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외부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184쪽에 시장 실패 원인에서 외부 효과 있고요. 그 외부 효과에 의해서 기억에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결과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고 이런 의미입니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란 의미가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고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이라는 단어는 효용 또는 만족도라고 할 수 있어요.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시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시장 외부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외부 효과가 시장 내에서 대가를 주고 받게 되는 경우에는 내부화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요. 이 양봉업자와 가순업자 있죠. 사실은 제가 이거 대학교 때 이거 공부를 할 때 벌써 20년이 넘었죠. 그러고 보니 저희 팔촌 형님이 지금 양봉업을 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제가 이미 그 당시에 이 팔촌 형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 이러면은 형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고를 해줄 텐데 받는 거 없냐 물었더니만 있대요.
이 과수원업자가 형님한테 와가지고 벌통을 한 통을 산대요. 벌통을 한 통, 그 당시 돈으로 10만 원인가 15만 원에 벌통을 산답니다. 그 벌통은 과수원업자 거예요. 그 벌통은. 그리고 그 벌통을 꽃 피는 철에 과수원에 갖다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철이 지나면 그 벌통은 다시 그 팔촌 형님이 갖고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걸 관리해 주는 거죠. 1년간. 그러니까 벌통은 그 사람 거고요. 그 사람은 벌을 관리를 못하니까 그 관리를 팔촌 형님한테 맡기는 거죠. 그 관리비가 그 관리해 주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게 거기에서 생산되는 꿀을 팔촌 형님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10만 원이 어떤 대가로 10만 원인가 하면은 해마다 그 과수원에 갖다 놓는 대가로 10만 원 받는 거예요. 결국은 그 소리잖아. 거기서 나오는 꿀도 다 팔촌 형님이 갖고 하는 거는 뭐밖에 없는 거요? 1년에 한 번. 그게 갖다 놓는 거. 그게 대가가 10만 원이라고요. 한 해에 10만 원이 아니라 매년 갖다 놔야 되는 거죠. 매년. 벌통을.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대가를 주거나 받잖아요. 뭐가 된 거예요? 내부화 됐다 이 말이에요. 내부화. 시장 내부에서 대가를 주거나 받게 됐다고요. 됐습니까? 내부 외부의 의미가 그거라고요. 내부에서는 대가를 주거나 받는 거고 외부에서는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되셨죠? 다음에 디귿의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으며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 효과에는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오른쪽에 도표를 보시면 맨 밑에 보세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의 외부는 양봉업자와 과수원업자 사이에 나타날 수가 있고요. 소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의 외부는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는 경우에 이웃 주민들한테 정의 외부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왜 그 그 주택의 유지수선 상태가 잘 돼 있는 동네 있죠. 유지수선 상태가 잘 돼 있는 동네는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그런 경우에는 좀 집이 뭐 조금 이렇게 낡아지거나 파손돼도 수선비를 투입해서 수선을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될 수 있죠. 가치, 수선비보다는 가치 상승이 높기 때문에 이건 정의 외부가 발생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 과정에서 시멘트 공장이 이웃 주민한테 미치는 경우나 또는 소비 과정에서 쓰레기를 배출한다거나 할 때 이웃 주민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또는 막 집에서 그냥 막 쓰레기 태우기도 하잖아요. 집에서 쓰레기 태우면은 이웃에 막 냄새 나고 악취가 나고 하죠. 매연 풍기고 하죠. 그런 것들은 부의 외부 효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 지금 동그라미 2번과 3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그라미 2번의 정의 외부 효과를 일단 가보십시오. 184쪽의 기억이죠. 동그라미 2번의 기억. 정의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편익을 주면서도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생태공원이 조성되는 경우 인근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 예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배분을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더 적게 생산되는 문제가 있다. 이게 정의 외부의 경우에는 과소생산의 문제가 있고요. 부의 외부의 경우에는 과다생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봐주시고요. 나머지 지금 니은이나 니은의 나머지 내용과 디귿의 내용은 조금 이제 디귿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디귿의 내용은 이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부의 외부 효과로 넘어가 보십시오. 부의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끼치면서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시멘트 공장이 건설되는 경우 인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배분을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보다 많이 생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즉 시멘트 생산을 정부의 규제 없이 민간의 자율 조절 기능에 맡기면 적정량보다 과다 생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정부가 규제하여 적정량만큼 생산되도록 규제를 합니다. 디귿 리을 내용은 이 정예 외부에서 디귿처럼 지금 수요 곡선, 분무 곡선 그리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아직은 좀 남겨놓고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표를 보실 때도 그 도표 안에 그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사적 편익, 사회적 편익 해서 부등식이 있는 거 있죠. 그 부등식이 있는 거는 지금 단계는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니까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그 위에 핀피, 님비 이런 말 있죠. 그거는 이제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 핀피는 please란 뜻이에요. P가 제일 앞에 P가 please. please는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잖아요. 그게 please in my front yard 이런 뜻이에요. 제발 내 앞뜰에 와주세요 이런 뜻이고요. 님비는 not이에요. not. n자가 맨 앞에 있는 n자가 not 이 사람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뜻이죠. not in my backyard. 내 뒷뜰에는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은 과잉 생산 이런 말이 있죠. 적정량보다 과잉 생산. 찾으셨어요? 그 표에 그 적정량보다 과잉 생산이 과잉이 과다 생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과다 과잉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186쪽에 동그라미 4번에 외부 효과와 시장 균형이라는 게 있죠.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단계에서는 할 필요가 없고요.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외부 효과에 대한 대책이 있죠. 자, 이 외부 효과에 대한 대책도 마찬가지.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하기가 어렵고, 니은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니은 외부 효과의 내부화도 가능하다 그랬죠. 시장에서 대가를 주거나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번 단계에서는 이렇게 지나가고요. 다음에 공공재에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공공재에서는 일단 그 비배제성이란 단어가 있죠. 첫 번째 줄에 비배제성이란 단어 하고요. 세 번째 줄에 비경합성이란 단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공공재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외부 효과가 제일 이제 자세히 해야 되는 거고요. 공공재는 그래도 이렇게 따로 독립된 문제로 나오니까 요 비배제성하고 비경합성 이런 단어를 좀 알아두시고요. 이게 이제 공공재의 특성이에요. 비배제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요금을 내지 않더라도 이용하는 걸 막을 수가 없다. 이래서 무임승차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무임승차. 꼽살이 끼는 거죠. 이건 누군가가 등대를 생산하면은 같이 묻어가는 겁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묻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애들 그 중고등학교 애들 왜 이렇게 팀 숙제 내면은 꼭 그냥 묻어가는 애들 있죠. 꼭 보면 한 사람만 하죠. 한 사람만 하고 다른 애들은 묻어가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애들은 별로 성적에 관심이 없는 애들이죠. 이런 애들은 뭐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관계없고 그 중에 한 명만 성적에 관심이 있으면은 그놈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놈만.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다른 애들도 같이 하는 거죠. 근데 평생 그러면은 이제 평생 그러다가 이제 낙오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별로 좋은 것은 아니죠. 무임승차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는 요것 때문에 이제 과소 생산이 되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근데 비경합성 요거는 성격이 좀 난이도가 높아요. 뜻은 어렵지 않아요. 비경합적이다 이 소리는 다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등대 불빛을 보는 사람이 1000명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간다 한들 내가 볼 수 있는 불빛의 양이 줄어드는 거 없어요. 근데 이런 사적 재화는 안 그래요. 이 책이 지금 만약에 10,000권을 찍었어요. 10,000번 이내에 오지 않으면 이 책 못 사는 거죠. 10,000번 이내에 와야 책을 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사적 재화는 다투어야 돼요. 근데 공공재는 1000명이 보고 있든 10,000명이 보고 있든 내가 뒤늦게 간다고 해서 내가 보는 불빛의 양이 줄지 않죠.
등기 불빛 안 줄잖아요. 이런 경우, 이런 거를 비경합적이라 그래요. 됐습니까? 네, 다툴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뜻은 어렵지 않아요.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건데 이게 성질이 어려워요. 우리 수준을 넘어서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뜻만 알아두세요.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시험에서는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게 어렵다고 이런 말들이.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비경합성 뜻만 알아두세요. 비배제성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재가 시장에 맡겼을 때 충분한 양만큼 생산이 되지 않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렇게 해서 봐주시고요. 나머지 이제 불완전 시장이나 비대칭 정보, 요거는 그 결과만 알고 계셔도 돼요. 독점이나 과점 이런 기업들은 생산량을 줄이면서 과소 생산하면서 가격을 높여서 자원 배분이 비효율이 되게 합니다. 자, 이제 188쪽에 가시면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자, 아까 말씀드렸죠, 다. 그 188쪽 그 위에 정부 실패 있죠, 정부 실패. 시장 개입과 정부 실패. 이건 시장에 개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을 정부 실패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 실패로 인해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후생 손실을 하면은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효용이 감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에서 직접적 개입이 있고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여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가격을 통제하는 개입 방법을 말하고요. 장단점에서는 이 방법은 정책 효과가 직접적이고 이른 시간 내에 나타나지만 시장의 자율 조절 기능을 크게 해치는 단점이 있습니다. 직접 개입이라고 한다면요, 이게 뭐하고 같은가 하면은 사회주의 국가와 같다는 뜻이에요.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저거 자원 배분을 누가 한다 그랬어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한다 그랬죠. 지금 국가가 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런다는 것은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직접적 개입은 효과는 바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장점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직접적 개입 수단의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죠. 그 외에 동그라미 2번 표 밑에, 참고박스 밑에 공영개발 시 협의매수 또는 공영수용, 또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분양한다거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거나 임대료 규제나 또는 분양가 규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직접적 개입 수단에 속하고요. 일단 1, 2, 3, 4번까지는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요. 그 중에서도 토지은행제도는 중요합니다. 토지은행제도는 중요해요.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지은행제도는 토지비축제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의를 보시면 미래의 토지 수요에 대비하여 정부가 미리 미개발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하였다가 토지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수요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토지은행 제도는 설치 및 운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은행을 설치하고 토지주택공사의 고유계정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의 회계장부와 토지은행 회계장부는 별도 관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섞이지 않게. 다음에 비축 대상은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 이렇게 있는데 공공개발용은 공적개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비축하는 토지고요. 수급조절용은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해 비축하는 토지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비축 수단이 공공개발용 토지는 협의 매수, 수용, 선매, 매수 청구 이런 말이 있는데 수용에 동그라미 치세요. 수용에. 공공개발용 토지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수용. 근데 수급조절용 토지는 협의 매수, 선매 등의 방법으로 비축합니다. 수용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축 대상의 공공개발용의 공공이란 단어 있죠. 공공이란 단어 때문입니다. 원인은 공공이란 단어 때문에 공공이라는 단어 때문에 요때는 수용이 가능해요. 수용 가능.
자, 그게 차이점이고요. 장점과 단점이 세 가지씩 있죠. 장점은 장점이든 단점이든 모두 다 미리 사두기 때문에 나타나는 장점, 단점이 다 모두 다가 장점의 첫 번째 걸 보시면 개인에 의한 무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막을 수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계획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무계획적 이 개발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미개발지를 미리 싼 값에 매수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개발지를 싼 값에 사니까 땅값이 올라가더라도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정부 것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장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C에 공공용지를 저렴하게 적시에 공급할 수 있다. 공공용지를 저렴하게 미리 사두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고 필요할 때 바로 공급할 수 있죠. 적시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단점은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게 한두 필지를 비축하는 게 아닙니다. 막대한 양을 비축하기 때문에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관리 문제가 대두됩니다. 토지 관리 문제. 그러니까 사용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지금 현재 매입을 해서 사용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관리 문제가 대두되고요. 이게 관리 문제가 제대로 안 되면은 불법 점유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강남구에 비닐하우스촌이죠. 거기가 구룡마을인가요? 구룡마을. 거기 비닐하우스촌. 그 땅이 누구 땅이에요? 그게 서울시 땅이죠. 서울시 땅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거기 불법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내보내고 뭔가를 거기다가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하려면 그 사람들 내보내야 되잖아요. 쉬운 일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관리를 제대로 못했던 거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 바로 못 들어오게 했어야죠. 한 집 딱 들어왔을 때. 근데 이거 다 관리를 누가 해요? 이 관리를 국공유지 관리를 누가 해요? 공무원이 할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하는데 퇴근해서 지 땅은 관리 잘해도 출근해서 국공유지는 관리 제대로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지금 이 토지은행 제도는 직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이잖아요. 수요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토지를 비축한다는 거는 사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사는 거라고요. 비축하는 거는. 나중은 팔지 안 팔지는 그 나중에 생각하는 거고, 비축하는 건 사야 비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큰 손이에요, 작은 손이에요? 시장에 엄청 큰 손이 등장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들썩들썩거리겠죠. 멀쩡하던 토지 시장을 정부가 나서서 투기를 조장하는 거예요. 투기를 조장. 그런 단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과 단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투기 방지 대책 없이 시행하는 경우 정부가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간접적 개입하면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틀을 유지한다는 거죠. 간접적 개입의 뜻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틀을 유지하고 수요자나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금융조세 등의 지원 보조 정책을 말합니다. 넘어가시고요. 장단점, 간접 개입의 장단점. 이 방법은 효과가 간접적인 단점이 있으나 시장의 자율조절 기능을 덜 해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 됐죠? 아까 이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에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 여기에는 뭐가 대표적이다?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이다. 지역지구제는 토지정책의 대표적이기도 하고요.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0쪽엔 지역지구제, 이게 이제 다음 주에 할 내용입니다. 이 지역지구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그 다음에 주택정책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론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주에는. 됐나요? 혹시 보시다가 좀 의문사항이 있거나 하면은 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 지금 혹시라도 오탈자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리 교정을 여러 번 본다고 해도 오탈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탈자를 찾아주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물이 뭐가 되든 제가 이미 찾은 거는 안 되고요. 제가 이미 찾은 것도 있어요. 근데 좀 한계가 있어, 한계가. 하여간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